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두 청년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相村向けつまり孫文義の軍事活動に関わったのか何の話か分かりません 이들의 이름은 바로 윤동주와 송몽규. 일본 경찰의 악랄한 추조를 하루하루 견뎌내는 중입니다. 동갑내기 사촌지간이자 둘도 없는 벗이었지만 시인을 꿈꾸는 동주와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청년 열사 몽규는 늘 서로 간의 신념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그저 세상을 바꿀 용기가 없어서리 문학 속으로 숨는 것밖에 더 되니? 둘은 함께 떠난 일본 유학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동주가 자신의 시집 출간을 몰래 준비하는 동안 朝鮮語の詩を翻訳するのは危なくありませんか?それほど危ないことじゃありませんよ。 몽규는 독립군과의 거사를 몰래 계획합니다.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그러다 결국 거역할 수 없는 운명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어둠의 시대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살다 간 윤동주와 송몽규. 서글픈 역사 속에 숨겨진 두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 시인 윤동주의 삶을 최초로 스크린에 담아낸 이준익 감독의 슬프고도 찬란한 서시. 더본 무비의 선택, 동주.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교동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동주는 일제강점기 28이라는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의 일대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사실 윤동주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의 삶이 영화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뜻 그리고 감히 그의 삶을 조명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익 감독만의 시선으로 윤동주 서거 70주기를 맞아 동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윤동주는 조국의 현실을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사람인데요. 죽어서야 비로소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영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외적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마가 다소 부족한 인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주목한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윤동주의 동갑내기 사촌인 송몽규입니다. 같은 해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해에 함께 일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운명 같은 두 청년의 삶을 재조명한 것이죠. 윤동주에게 있어서 송몽규는 평생을 함께한 벗이자 한편으로 질투심과 열등감을 남겨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몽규 어딨니? 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시인을 꿈꾸지만 매번 신춘문예에 낙선했던 윤동주와 달리 송몽규는 일찍이 등단을 했음에도 글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유학을 떠난 두 사람은 대학 합격자 발표에서조차 희비가 엇갈리게 되죠. 동준이 다른 학교도 시험 봐야 돼. 다른 대학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윤동주라는 인물이 어떻게 암흑의 시대를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의 시가 어떻게 이 땅에 남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작품에 담아내는 데 있어 송몽규란 인물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삶에 송몽규의 시선을 투영시킨 것만큼이나 이 영화에선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흑백 촬영이라는 것인데요. 11작품이나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에게도 첫 도전이었죠. 저예산 프로젝트의 제작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과감한 흑백 영상을 차용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윤동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학사모를 쓴 그의 흑백 사진이잖아요. 이준익 감독 역시도 그 시대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싶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품 속의 색채를 배제함으로써 우리는 오롯이 인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주의 흑백 영상은 묵직한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사실 흑백 영화는 피사체의 뚜렷한 구분 묘사에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공간 속의 소품 배치나 인물의 움직임 그리고 빛의 강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촬영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주는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화면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저는 윤동주의 삭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배우 강하늘 씨가 직접 삭발을 하기도 했죠. 일본군에 의해 윤동주의 흑색 머리카락이 강제로 잘려나갈 때 그 충격과 진한 슬픔의 감정이 흑백 영상을 통해 배가 되잖아요. 만일 컬러 이미지였다면 그만큼의 먹먹함이 전달되진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동주가 방 안에서 홀로 공상을 하던 흑백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전등의 불빛, 윤동주의 움직임, 그리고 미세한 먼지의 흩날림까지도 디테일하게 묘사된 이 시퀀스는 흑백 이미지만의 깊은 여운과 정서를 완성시킨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리고 거장 이준익 감독님,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 이 세 가지 조합을 놓고 욕심내지 않을 배우가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또 부담감도 엄청났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강하늘이라는 신인 배우가 무게감을 잘 이겨내고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듯하고 서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문화도의 모습 그 자체였죠. 시인의 꿈과 독립운동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윤동주의 복합적인 내면을 세밀하게 연기해냈습니다. 사실 강하늘 배우의 데뷔작이 바로 이준익 감독의 평양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은 여러모로 운명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주를 통해 자신의 인생 캐릭터를 만난 배우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송몽규를 연기한 배우 박정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낯선 존재였던 송몽규라는 인물을 세상 밖으로 완전히 이끌어냈죠. 이 작품 속에서 윤동주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완성시켜준 아주 중요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동주 하면은 배우 박정민을 재발견시켜준 작품이라고 회자되기도 하죠.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청룡영화제를 비롯한 많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신인나무상을 독식하기도 했죠. 영화는 중반부까지 윤동주와 송몽규를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과 행동하는 양심, 그렇게 나눠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그런데 영화는 결국 그 둘의 경계를 초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역시 강하늘과 박정민 두 배우의 절묘한 연기 호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총 13편의 시가 등장하는데요. 윤동주의 인생과 맞아떨어지면서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주 안에서 시를 들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시들이 영화 중간중간 삽입되면서 배우 강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뭔가 아련하면서도 슬픈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감독님께서는 특히 어떤 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윤동주의 시집을 끼고 살았을 정도로 많이 읽었었는데요. 이번 영화 동주를 통해서는 바람이 불어 라는 시를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시대를 슬퍼하면서도 시를 놓지 못했던 윤동주의 자괴감과 열등의식이 인상 깊게 드러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윤동주의 낯선 시를 관객들에게 인상 깊게 전달한 지점은 이 영화의 놀라운 성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동주의 작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과연 이 시가 어느 대목에서 등장을 할까 계속 가슴 졸이며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시는 윤동주가 남의 나라 일본에서 머무르던 고독의 시간과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담아내고 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듯 작품 속에 적재적소에 배치된 시들은 윤동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주를 다 보고 나면 윤동주의 시집 한 권을 가슴 깊숙이 읽어내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주는 윤동주의 시를 눈으로 그리고 귀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체감하게 만들었던 아주 뜻깊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동주의 빛나는 한 컷은 윤동주가 시인 정지용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씨 개명을 고민하는 동주에게 시인 정지용이 뼈아픈 인생의 조언을 건넵니다.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나.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는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동주의 주제적 메시지를 절묘하게 드러낸 명장면이죠. 게다가 윤동주와 송몽규의 실제 고향 친구였던 고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배우 문성근이 열연을 펼쳐 현실을 환기하는 힘이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영화 동주에서 가장 탐나는 한 시는 윤동주의 시 자화상이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동주야, 내랑 같이 가자. 지금은 안 돼. 가자, 동주야. 서로 엇갈린 길을 걷게 된 두 사람.
그때 송몽규의 뒷모습으로 한 편의 시가 겹쳐집니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을 송몽규에 빗대어 표현한 감독의 색다른 시선이 무척이나 인상 깊은 장면이죠. 영화적인 언어로 재탄생된 문학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나이가 있습니다. 영화 동주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80점, 오락성 60점, 스토리 85점, 연기 75점입니다. 시와 시대가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흑백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영화 동주의 한 줄 평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영화. 지금까지 저희의 시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동주 함께 하시죠.